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고구마. 근데 왜 다이어트 할 때 군고구마가 아닌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걸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G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고 해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는 공복 상태에서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몸에서 빠른 속도로 혈당으로 바뀌는데, 빠른 속도로 탄수화물이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GI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생활에서 더욱 적용하기 좋게 만든 GL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불편하니까 생략할게요. 이 GI 지수는 55를 기준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 낮은 음식으로 나눕니다. 고구마의 GI 지수를 봤을 때 삶은 고구마는 GI 지수가 어디서는 40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55 정도라고 합니다. 군고구마는 GI 지수가 저기서는 80이라 하고 다른 데선 90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수치가 다 달라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군고구마가 삶은 고구마보다 수치가 높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군고구마가 삶은 고구마보다 GI 지수가 높을까요? 탄수화물에는 단당류, 다당류,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단당류는 탄수화물 분자가 1개만 있는 걸 말하고요. 다당류는 탄수화물 분자가 10개 이상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송이채 들고 한 번에 먹기보다는 포도알 하나하나 떼서 먹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할 때는 다당류를 소화 분해해서 단당류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포도송이에서 하나씩 직접 손으로 떼서 먹는 것보다 하나하나 다 떼진 포도알을 집어먹는 게 더 편하고 빠르듯, 같은 탄수화물이어도 다당류로 섭취할 때보다 단당류로 섭취할 때 혈당이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것도 탄수화물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근육이 긴장되고 몸은 뻣뻣한데, 덥거나 준비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제가 학교에서였나? 세미나에서 배울 때는 음식의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이 다당류에서 단당류로 분해돼서 GI 지수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니 고구마의 다당류인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베타 아밀라제라는 효소 작용이, 이제는 아밀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노땅 티났네. 아무튼 그 아밀리의 효소 작용이 조리하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삶은 고구마에 비해 군고구마가 혈당 수치를 더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 그럼 닭가슴살도 구운 닭가슴살이 삶은 거에 비해 살이 더 찔까요? 닭가슴살을 먹는 목적이 탄수화물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을 위해 먹는 거죠. 단백질은 딱히 상관없으니까 더 맛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 음식은 굽거나 튀기면 온도가 높으니까 전부 다 조리 온도가 낮은, 삶거나 쪄서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보다 더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15년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의 탄수화물 간식류 식품 및 조리 방법에 따른 혈당 지수 및 혈당 부하 지수라는 연구에서 20에서 35세 건강한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제가 배운 걸 토대로 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감자의 혈당 지수와 인슐린 지수에서 감자튀김이 찐 감자와 구운 감자보다 낮은 결과를, 고구마 튀김이 군고구마와 찐 고구마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밤도 군밤이 찐밤보다 GI 지수가 낮았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튀김이 구운 음식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솔직히 밤의 경우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감자튀김과 고구마튀김이 구운 감자와 군고구마보다 흡수가 느린 것은 지방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 소화 흡수가 느린 편이라, 같이 섭취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가 함께 느려져서 그런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더 찝니다. 하지만 적당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 탄수화물만 먹을 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온도와 함께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즉 높은 온도에 더 오래 노출되면 위에서 말한 베타 아밀레이스 효소가 더 오래 작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분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삶거나 쪄본 적이 없어 대충 구글 검색해봤습니다. 삶은 고구마와 군고구마를 비교해보면 삶거나 찐 고구마의 조리 시간은 약 25분에서 40분 사이, 조리 온도는 물을 이용하니까 물에 끓는 점인 100도 이하입니다. 군고구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짜 장작불에서 굽는 방법 외에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차이가 좀 크지만, 보통 조리 시간은 삶거나 찌는 것보다 좀 더 긴 35분에서 1시간, 조리 온도는 180에서 200도 정도입니다. 즉, 더 높은 온도에서 더 긴 시간 동안 요리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더 많이 분해돼서 흡수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이나 옥수수, 팥죽 같은 죽 형태의 식품이 찜의 조리 방법
것보다 GI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팥죽처럼 분쇄하거나 쌀죽처럼 물에 오래 불려서 표면적이 증가하여 효소작용이 더 촉진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즉 감자나 고구마를 예로 들면 덩어리째 조리하는 것보다 으깨거나 잘게 잘라서 조리하는 방식이 더 많은 탄수화물 분해를 촉진시켜 혈당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음식의 온도도 탄수화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갓 지은 뜨끈한 밥보다 식은 밥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랑 같은 건데요. 포화 상태라고 해서 녹말이 반결정 구조라서 뜨거운 물과 만나면 녹말 입자 사이로 물이 침투해서 반결정 구조가 무너지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문과라 저도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냥 쌀을 찬물에 불리는 것보다 밥을 지을 때처럼 뜨거운 상태로 조리하면 더 말랑말랑하고 점성이 높아지는 거 그거예요. 하지만 호화된 녹말을 찬 곳에 두면 다시 반결정 상태로 돌아가는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밥이 식으면 딱딱해지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즉 녹말이 따뜻한 상태면 불안정한 구조가 돼서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 더 좋은 상태가 되고 반대로 다시 식으면 보다 안정된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래서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이 혈당을 덜 상승시킨다 입니다. 단 찰옥수수나 찹쌀 등등 일부 식물의 녹말은 노화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찹쌀로 지은 밥이 맵쌀로 지은 밥보다 식어도 덜 딱딱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종류는 따뜻하거나 찬밥인 상태와 상관없이 섭취 시 혈당 상승폭 차이가 거기서 거기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리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면 탄수화물이 더 흡수하기 좋은 형태가 된다. 흡수하기 좋은 탄수화물은 빠르게 몸의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살로 더 많이 축적된다. 지방은 다른 영양소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 적당한 지방의 섭취는 오히려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덩어리채보다 분쇄하거나 잘게 썰면 표면적이 증가하여 녹말의 호화가 더 많이 진행된다.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밥이나 고구마, 감자 등등을 따뜻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보다 식은 상태로 섭취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는 타입이라 드립 없이 설명만 주구장창해서 지루하셨을 텐데 게다가 요 며칠 제가 잠을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자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녹음하는데 속상하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고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다이어트 식단을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